오늘은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뼈 건강 외에 면역 증강에 중요하게 관련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비타민 D가 중요한 이유 1편에서 보신 것처럼 비타민 D가 아이들의 구루병과 관련되어 그 기능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뼈 건강에만 비타민 D 역할이 관심을 받아왔고, 비타민 D의 더 중요한 다른 기능들은 조명을 많이 받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비타민 D의 피부 내 생합성은 피부의 멜라닌 양, 나이, 인체 내 지방량, 지구상의 위도, 계절, 야외 활동 시간, 자외선 차단제 사용 유무 등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검은 피부, 고령, 비만, 겨울철의 햇빛 노출, 자외선 차단제 사용 여부에 따라서 비타민 D 부족은 쉽게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지리적으로 북위 35도 이상의 지역에서는 햇빛 노출만으로 비타민 D 합성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서구화로 인하여 실내 활동이 증가하고 피부 보호를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 사용이 일반화되어 비타민 D 부족 문제가 노인뿐만 아니라 사회 활동이 많은 20, 30대에게도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비타민 D 부족이 면역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첫 증거는 항생제가 개발되기 전인 1800년대 중반이나 1900년대 초까지 결핵 치료를 위해서 대구 관유와 햇빛을 많이 쬐는 것이 치료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그 이유를 정확히 몰랐지만 비타민 D가 선천 면역에 관여하는 면역세포인 대식세포나 수지상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이 활성화된 면역세포들은 주위의 또 다른 면역세포인 T세포와 B세포에 영향을 미쳐서 염증을 촉진하는 림프구인 TH1, TH17셀을 억제하고 항염증 기능을 갖는 면역세포 TH2와 레귤레이터리 T세포를 정진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또 비타민 D는 면역세포가 만들어내는 천연항생제인 카테리시딘의 생성을 촉진한다고 알려짐으로써 비타민 D가 면역계에 아주 깊이 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부족이 면역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또 다른 증거는 1960년대 이후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환경 위생 문제라고 생각하는 위생설과 비타민 D가 부족하여 생긴다는 비타민 D3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동연구를 진행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지내는 모 대학병원의 수학과 K 교수는 아동 아토피와 천식 질환을 전문으로 진료를 하시는데, 제가 비타민 D와 면역질환과의 관련성을 이야기하였더니 본인은 아토피나 천식을 가진 아동들 치료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비타민 D를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또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떨어져 있으면 근선, 제1형 당뇨병, 다발성 경화증, 류마티스성 관절염, 결핵, 폐혈증, 호흡기 감염, 또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등 여러 면역 관련 질환의 발병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에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이 높다는 것은 현재 계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급성 호흡 곤란을 겪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에게 고농도로 비타민 D를 투여하였더니 실험군 50명 중에서 1명만 중환자실 치료를 필요로 했고, 반면 비타민 D를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 50명 중에서는 13명이 중환자실 치료를 필요로 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비타민 D 부족 현상은 노인이나 비만, 고혈압을 가진 사람에게서 더 일반적인 현상이고, 이런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코로나 감염은 증상이 더욱 심하여 사망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 이유를 비타민 D 부족과 관련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작용을 하려면 세포에 비타민 D가 결합하여 작용할 수 있는
비타민 D 수용처인 비타민 D 리셉터, 즉 VDR이 있어야 합니다. 비타민 D의 혈중 농도도 중요하지만 비타민 D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 VDR 발현이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나이가 들면서 세포에서 VDR 발현마저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더욱 비타민 D가 제대로 작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VDR의 여러 유전자 타입에 따라서 또 VDR의 유전적인 변이에 의해서 면역 질환 발병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연구 보고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VDR 발현 감소를 막는 방법이 몇 가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비타민 D의 혈중 농도를 높이면 이 비타민 D가 계속 VDR을 자극함으로 그 발현을 높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혈중 비타민 D 농도의 최소치를 30 나노그램 per cc에서 40에서 60 나노그램 per cc로 2배 이상 올리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일반적으로 하루 비타민 D 복용량이 훨씬 높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하루 1000유니트 이하로 처방을 많이 합니다만 2000에서 4000유니트를 섭취해도 그리 해로울 것이 없다고 알려집니다. 그래야 VDR 발현을 자극하여 VDR 발현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여 비타민 D가 더 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체에 필요한 비타민 D의 90%는 피부에서 충분히 햇빛을 받을 때 합성되며 나머지 10% 정도만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타민 D 섭취만으로 비타민 D 부족 현상이 해결된다고 생각되지 않기에 적절한 야외 활동이 더욱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타민 D가 면역질환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서 비타민 D 생성량도 떨어지고 심지어 비타민 D 수용체인 VDR 발현도 떨어지기 때문에 비타민 D를 고농도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80%가 비타민 D 부족을 겪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코로나 시대에 비타민 D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타민 D 관련 마지막 영상으로 비타민 D가 노화 억제, 인지기능 증강, 근감소증 예방에 중요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 교수의 스치는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